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사회 시선이 북핵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아서 북한의 동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이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북한은 사실 항행 금지 구역 설정하지 않고도 미사일을 발사해 왔거든요. 이번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국가경보기간, 그러니까 항행 금지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문제는 일단 시작되는 날은 1일부터로 설정을 했지만 끝나는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북한은 앞서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에는 오전 10시 30분께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3일에는 오후 4시 15분부터 5시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하구 은율군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를 했는데 일단 사거리는 14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고 KN-02 계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것은 한미합동 군사연습 기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1일부터 그 어떤 만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거는 과연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수요가 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내부적으로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예. 그리고 4월 25일은 군 창건일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내부적인 여러 경축일을 맞아서 나름 자신들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동미사일 발사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우리 군 당국 쪽에서는 동해안 쪽에서 노동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는 이동식 차량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를 발사하게 된다면 노동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보다는 조금 더 사거리가 긴 중거리 미사일 정도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는 것이 늘 어디든지 옮겨 다니는 것이 주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목격됐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연결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이란 핵 협상이 12년 만에 타결이 되면서 이제 시선이 북한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적인 매체,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방송이라든가 조선중앙TV, 북한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은 합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대외 매체들이 핵 협상과 관련된 언급들을 소개는 하고 있는데 주로 북한 입맛에 맞는 언급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핵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란 내부적으로도 좀 보수 강경파 쪽에서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미국이 즉각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야만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을 선별적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북한이 내부적인 매체, 그러니까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는 주민들에게 핵과 관련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도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란 핵과 북한 핵은 다른 점이 많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이런 단호한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핵과 이란 핵이 가지는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어쨌든 협상장에 들어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북한은 미국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이유로 해서 협상장에 들어오려는 그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이란 핵과 북한 핵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큰 특징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획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앞으로 이 핵무기를 경량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위력을 더욱 배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란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핵무기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않은 핵기술에 대해서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결시키는 조치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이란의 핵 개발 수준과 북한의 핵 개발 수준, 특히 핵무기 개발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가 특히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란은 산유국이고요.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 원유들을 외국에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가 굉장히 둔감하고 이 제재로부터 빨리 탈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느끼는 그 정도가 이란이 느끼는 정도보다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북한을 보다 더 빨리 국제사회 속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드는 작업,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협상 의지가 관건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1년을 조금 더 넘게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새롭게 북한과의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이란과 핵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여하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당분간 더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돌아다볼 겨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핵 협상 의지가 없다라는 점도 문제지만 지금 봐서는 미국 정부도 북한만큼이나 핵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 의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점을 좀 살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북한과의 핵 협상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핵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 정부가 주로 도맡아 왔었습니다. 특히나 북핵 문제를 빨리 시급히 풀어야 된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아주 절대 명제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북한에 가서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육자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회담 채널을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보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는 점을 각성을 하고 보다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특히나 미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는 두 채널 접근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미니 육자 회담으로 불리는 동북아 협력 대화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만약에라도 북한이 참석한다면 어떤 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 NEACD,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자회담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 회의가 1993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사실은 반관반민, 그러니까 학자들하고 정부 측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학술회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시절에는 이 NEACD를 거쳐서 육자회담이 본격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2002년부터 북한이 이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채널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2006년에는 당시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 그러니까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부과되면서 핵 협상이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6년에 도쿄에서 회담이 열렸고 이 회담에 북한 측에서 대표를 파견하고 육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관료들이 참가를 해서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뭔가 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이번에 과연 북한 측이 대표를 보낼지 안 보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북한이 대표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합의를 하려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암초가 북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뭔가 전원축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여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충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내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핵을 다른 나라들에 전파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생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개발해서 성공한 핵무기를 이란 정부에 제공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협상장에서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협상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항들을 분명히 삽입을 할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은 생각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개성공단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할 예정이지만 북측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쪽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그러니까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운영회의를 개최하려고 내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우선적인 목표고요. 일단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 특히나 기업 업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우리 측 상황을 설명하고 뭔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 알려져 있는 상황, 남쪽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표들이 올라와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뭔가 촉구하고 뭔가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측 관계자들이 나올 것이냐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기업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지금 일단 이제 10일부터 20일까지 북측에 대한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측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들을 수용할 것인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무엇을 더 앞으로 단도리를 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협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 임금 인상 문제를 주권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 합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왜 이렇게 주권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 북한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수년 전서부터 5% 이상으로 좀 올려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남북 간의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5% 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라는 조항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고쳐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이 우리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법률을 고쳤고 법률을 고쳐서 임금 인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여기에는 임금 인상에 대한 노림수도 있지만 앞으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가겠다, 우리가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속내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정부가 조만간 북측 총국 측에 대해서 정식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이 여전히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그리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간의 회담,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측을 좀 설득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우리 쪽의 대화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회담 테이블, 회담에 응해오지 않았었다라는 점으로 밀어보면 과연 이번에 북한이 응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이 10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합동군사연습은 20일을 넘어서까지도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남북이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